자, 올해 실시한 헌법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헌법 개정. 이것도 그렇죠. 이건 뭐 맨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안권자 대통령, 그다음에 제적위원 과반수가 제안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됐고 1번. 그다음에 20일 이상 공 263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렇죠?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내에 의결하고 의결 내면 30일 내에 국민투표 붙이고 그거잖아요. 263.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때도 여러분 저한테 그 이상한 문제 들고 와서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뭐 이 정족수 이렇게 해갖고 뭐 날짜 계산하고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제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수험생만 들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풀지 마세요. 앞으로도 절대 풀지 마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죠?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며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해야 되고 2번 보시면 자, 제가 뭐라 했어요? 개별 규정 간에 서열이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들어온 거 이걸 위헌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헌법 규정을 위헌 못 한다 그래서 2번이 그거죠? 우리 헌법이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개별 규정의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형식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7차 개정 유신 때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 헌법 개정안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민투표, 국회의원이 제안한 거는 그 국회 의결 거쳐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했죠.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의결한 후 그렇죠. 6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야 되죠. 그래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고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죠. 이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랑 지저분한 문제를 구분하셔야 돼요. 막 나오지도 않는 문장을 막 만드는 문제는 이런 거 모의고사에 나와도 실제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 2번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전문하고 4조 통일조항에 써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정당이나 목적 활동이죠. 조직이 없어요.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할 땐 정부가 제소하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서 해산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그럼 이거는 단순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만으로는 돼 안 돼? 안 되죠. 중대한 위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 족하면 틀렸어요.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사회국가 원리가 뭐예요? 일단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국가 원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예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가가 약간 개입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맞죠? 이제 3번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러면 대부분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헌법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 만들었는데 그게 위반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헌인 걸 잘 보셔야 돼요. 위헌인 거를. 위반이 아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보시면 실종 기간이 국법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선고된 때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을 적용하도록 부칙 조항했어요. 신뢰 원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공소시효 제도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죄형 법정주의 보호 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게 공소시효를 형법 선생님들이 잘못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공소시효는 형벌 불소급 원칙엔 적용 안 돼요. 이거 적용 안 돼요. 왜? 형벌이 아니거든. 이거 형소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안정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형법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소시효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죄형법주의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가 죄형법중죄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안 속하죠 여기. 그러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 이게 법치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좋은 문제예요 이거. 제가 맨날 이 헌법 얘기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이거 풀었었죠. 이게 신뢰보호 원칙은 주관적 요소예요. 법치주의의 주관적 요소예요. 객관적 요소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3번. 4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10년으로 규정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거 재산권 침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웬만하면 위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야? 3번. 4번.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충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을 당선할 수 없다. 2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 선거권이 없죠?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집행유예는 길에서 나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선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24조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이에요. 이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방송토론위원회에서 그 수화 언어, 한국 수화 언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막 방영하는 거, 이거 재량사항으로 했었죠. 그때 이거 최신 판례에서 했죠. 이거 평등권 침해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이 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는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답은 몇 번? 2번. 자, 5번. 자,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에 따라서는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막 고문하거나 인도로 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됐고. 2번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뭐예요? 일자리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그렇죠. 그건데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근로의 권리에서 그 일할 자리에 관한 권한은 안 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타당하다. 3번. 이것도 많이 했었죠. 청구인은 방송사업자예요. 근데 방송사업자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야. 최다 출자자. 즉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야. 그래도 얘는 사업자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틀렸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대통령도 두 가지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소속 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성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두 개를 동시에 갖죠. 그렇죠? 예, 국가기관이니까. 하지만 사인으로서는 어떻게 기본권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6번 기본권의 제한.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분열을 가능. 혼빈 간음이죠. 이거 위헌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통죄 위헌 받았죠?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만 그렇죠? 그 피해 최소성 이런 거 위반이죠. 그다음에 3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쳤어요. 그럼 운전면허를 필요적 취소하는 거예요. 훔쳤는데 필요적 취소하는 거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죠.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수단의 적합성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최소성 이런 게 위반이고 4번
이거 뭐 딴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되네요. 자기 낙태죄 조항. 자,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 불합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피해의 최소성.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건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최소성 위반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문제는 좀 어렵게 냈네요. 그렇죠? 어떤 근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명백한 판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7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친생 부인에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날로부터 2년은 위헌이 아닙니다. 안날로부터 출생한 날로부터 2년 하면 문제지만 안날로부터 2년은 침해가 아니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 영상 감시기를 위하여 항문 부위 신체 검사하는 거 침해다 아니다? 아니죠. 3번 민사재판이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민사재판에서 그 고무신 시킨 거죠. 운동화를 허용하게 되는 수용자의 청구 이거 불허했죠. 왜? 운동화 신으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다닥 뛰어서 도망가니까 안 된다. 그렇죠?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해서 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서 사과문 게재 명령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 인격권 침해다 아니다? 침해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8번 일반적 행동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죠. 일반적 행동 자유가 있고 이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포괄적 자유권이에요. 사유권이 아니라. 2번 이것도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 의무를 규정했어요. 이거 헌법 위반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가 침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거 승진에서 자기가 누락될 걸 대비해서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 부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그다음에 디귿 일반적 행동 자유는 위험한 업무를 즐길 권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생활 방식도 포함한다. 따라서 휴대전화기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일반적 행동 자유에 들어가죠. 영역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리얼 이것도 최신 판례에서 한 거예요.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 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되죠. 왜? 이게 이렇게 안 하면 그 조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합헌 냈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야? 가, 다, 라. 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익명 표현의 자유. 그러면 이름을 안 알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예요. 당연히 인정되죠. 다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게 하나에 구제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맞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부정적 효과가 있으면 규제 필요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허용하는 건 아니죠. 2번 21조 사항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음란 표현이 들어가느냐 이거야. 음란은 어떻게 해요? 음란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보호 영역에 들어가요. 다만 이것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이때는 제한하는 거죠. 그럼 21조 사항은 제한의 사유를 써놓은 거야. 제한의 사유. 이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들어가는데 제한의 한계를 써놓은 거지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을 볼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보호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중도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음란은 공중도덕을 침해하잖아. 그러면 요 21조 사항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란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보호 영역에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음란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자유 영역에 들어가고 다만 제한받는 거죠. 그래서 21조 4항은 제한 요건이지 보호 영역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틀렸다. 음란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봐야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 칼럼을 보도를 제한한 거예요. 이거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다 이거잖아요. 90일이에요 90일.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10번 신체의 자유. 조문이 중요하죠. 이런 조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뭐 조문 특강에서 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서 하나씩 읽어야 돼. 누구든지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겐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돼야 되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해야 되죠. 근데 현행범하고 긴급 체포는 예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현행범하고 장기 3년이니까 긴급 체포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도주료가 있을 때는 사회 영장 청구 가능하죠. 맞네요. 조문 그대로예요. 3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2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거 법률과 적법조차 틀렸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틀렸네. 조문을 잘못 쓰는 거예요. 3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이거는 뭐 피고의 자백이 구원받으면 증거를 못 쓰죠. 그 다음에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 이게 자백의 보험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야? 3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거. 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판례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안 돼요. 이거 위헌이에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이거는 경미한 사항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안 된다 해서 헌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20년.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무조건 하는 거. 이것도 위헌이에요. 요거 빼고는 위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동 청소년 성매수자 유죄 확정된 자 등록 대상자 되는 거 침해다 아니다? 아닙니다. 2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확정된 자 침해 아니에요. 3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거 나왔죠? 이거는 침해예요. 침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되는 거 침해 아닙니다. 답은 몇 번? 4번. 12번.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대학의 자치. 자, 여러분 대학의 자유예요.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여러분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 그렇죠? 교수, 학생 선발, 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 학생적 영역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원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대학 구성원도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번. 자,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치죠. 자율권. 이거는 국립대학도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로서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3번. 대학의 자율성은 뭐야?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주적으로. 따라서 교수가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 직원도 포함됩니다. 주체는 주로 대학 교수가 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될 수 있어요. 포함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외부 인사 참여 조항. 이게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 위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야? 1번. 13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구인 A는 경장으로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경찰 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 월액을 청구인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 1호봉 월급에 비해 낮게 규정되니까 이거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헌법 소원한 거예요. 근데 1번 청구인 A는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기본권 충돌. 기본권 충돌은 A하고 B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권, 상이한 기본권 주체, 그 다음에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개 주장하는 건 기본권 경합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과 군인은 자 이게 동일한 집단이냐? 왜?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이런 건 동일한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직업의 자유에서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4번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 자, 공무원이 월급을 얼마 받을지 헌법에서 바로 나와요? 아니죠. 법률로 뭐 1호봉은 얼마 줘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안 써 있어야 돼? 써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에 위임받은 하위 법령에 의해서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아직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 그렇죠? 이때는 기대이익에 불과해요. 기대이익. 아, 그렇게 받을 거다. 그래서 이건 재산권이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야? 4번. 14번. 자, 통비법에서 통신은 우편물 또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거 통비법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전화 통신 영무 제공에 관한 개혁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라 뭐예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 아직 전화 시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확인하는 거, 가입 절차에서 이거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했었죠? 비밀이 아니라 이거 많이 나온 문제예요. 3번 통비법 조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 이거 뭐예요? 그 패킷 감청이죠. 패킷 감청. 그럼 이거 사후 통제 장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건 기본권 침해를 본다. 본다. 패킷 감청이고. 4번 미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금지처분 받았어요. 이거 징벌받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접견 제한하는 거 합헌위원 합헌.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금지처분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좋네요. 15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거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헌재는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돼요. 명백히.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가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이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달한 경우에 하나의 헌법 위반이죠. 맞죠? 2번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그렇죠? 최신 판례라고 해봐야 뭐 4시간짜리 2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걸 강의 안 듣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급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라면 안 되죠. 노인 장기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 혜택이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65세 미만의 어떤 거예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안 해주는 거야. 왜? 야, 노인성 질병이 뭐냐면 뭐 치매 걸린 사람이야. 그럼 이러면 활동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매도 경미한 치매는 운동을 시켜서 그 병을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장애인 복지시설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막았으니까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위반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65세 미만 일정한 노인성 질병 있는 사람도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거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있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근로자나 유족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 입증 책임 있는 곳에 패소 있어요. 야, 근데 이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입증하냐? 근데 업무상 재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장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자,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한 번에 다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퇴직금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까지 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렇게 이런 사람까지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면 국고가 바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하는 거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됐습니다. 그 답은 몇 번이야? 2번. 이 최신 판례가 답을 냈네요. 16번 근로의 권리. 자, 이 근로의 권리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죠. 1번이 그 얘기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야? 해고 예고제도에서 3개월짜리를 뺀 거야. 3개월도 안 되네. 이건 당연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무에 관해서 국가공무원권을 준용해요. 그럼 노동운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막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근로상권 침해 맞죠. 4번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특수경비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특수경비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단체 행동권을 박탈하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인데 단체 행동권을 박탈해. 왜? 여러분 공항에서 총 주고 이렇게 지키라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단체 행동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 단체 행동을 박탈하는 거. 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키워드는 특수경비원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17번 환경권.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이 하면서 그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을 제한하지 않은 거, 이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침해다 아니다? 침해다. 이건 늘 했었죠. 확성기 제한. 그 다음에 독서실과 같이 아주 조용해야 돼요. 독서실 시끄러우면 안 되죠. 사업장의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 의무가 헌법에서 바로 나올 수는 없죠.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국회죠.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인지 법률로만 정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환경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건 뭐야? 국회가 좀 구체화하라 이 뜻이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때. 자, 보호 의무는 뭐야? 과소보호금지 위반이죠. 과잉이 아니라 뭐? 과소. 틀렸어요. 답은 몇 번? 4번. 이건 뭐 맨날 푸는 거죠. 18번.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헌법은 군인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의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약은 군사법은 안 받죠. 이것도 꼭 조문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환된 증인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할 수 있어요. 이거 공정한 재판 받은 걸 침해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도 하니까. 위헌이 아니죠. 3번 법관의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명백할 때는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하죠. 간이객 결정. 이거 형사법에도 그대로 있죠. 간이객 결정. 그래서 이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는 거. 이거 무죄성 위반이 아니죠. 이거는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위해서 잡아두는 것뿐이니까 무죄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19번 형사보상. 자, 이거 했죠.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형사보상 기각결정은 즉시항고가 됐어요. 근데 보상결정은 불복이 허용 안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형사보상 보상해줄게 1원. 그럼 이거 못 다투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형사 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형사보상권 침해다 아니다? 침해입니다. 틀렸죠. 자,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거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무조건 보상 청구는 1년 안에 확정된 날부터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정된 날부터 5년, 지금 안 날부터 3년이죠. 3번 형사 보상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했다. 그럼 이럴 때는 보상금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죠. 왜? 지가 일부러 자백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형사보상 셋째 줄 형사보상 절차에서 인과관계에 든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왜? 형사보상 갖고 미흡한 건 국가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로 가면 되지. 이거 갖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20번 공무단임권. 자, 여러분 공무단임권 침해 여부를 다툴 때는 직업의 침해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특별기본권이니까 직업의 자유, 직업 안에 공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에요. 이걸 논할 땐 이건 논하지 않습니다. 2번 공무단임권의 보호 영역. 근데 여기 단순한 승진 기회의 보장은 안 들어갑니다.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승진 기회 보장은.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단임권의 보호 영역인 공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 사유는 안 돼요. 이거 위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로 돼 있어? 이명 결격 사유. 제가 이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자, 당연 퇴직 사유로 보는 거랑 이명 결격 사유. 이거는 이게 더 엄격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확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잖아요.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을 당연 퇴직하면 이거 위헌이에요. 근데 선고유예 받은 사람을 이명 결격하는 건 합헌입니다. 뭐로 돼 있어요? 이명 결격 사유죠. 그럼 공무단임권 침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요 다 풀었는데 이 문제가 잘 보시면은 한 두세 개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틀리기 좋은 거 한 두세 개 정도.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 분명히 옛날에도 막 이상한 모의고사 같은 거 갖고 와서 저한테 막 질문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분명히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공부를. 지금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시험 되면 또 똑같은 고민한다니까요. 그래갖고 학생들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러면 안 돼요. 시험 직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동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기출문제하고 78에서 다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다음 시험 볼 때도 혹시 요번에 붙으시면 좋고 만약에 혹시 안 돼도 절대 제 생각을 잊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자꾸 막 이상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문제랑 어려운 문제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지저분한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만 내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꼭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럼 좋은 결과 얻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